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저 가격제 갑시다. 자, 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랑 우상향하는 공급이 있는데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이 P0, 균형 거래량이 Q0.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는 이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가격을 P1이라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요. 이 이하로 못 받게. 그럼 너네 딱 봐도요. 이거 소비자 보호냐 생산자 보호냐. 생산자 보호지. 그래서 첫 번째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 보호. 근데 너네 생각해봐. 생산물 시장에서 만약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약에 재화 시장에서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이건 주로 생산물 시장이 주로 안 나타나. 그러면 좀 이따 보고. 두 번째, 정부의 의도는 좋았어. 그런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이 Q1으로 줄고 공급량이 Q2로 늘어나서 자, 이만큼의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하지. 그러면 정부의 최저가격제 규제로 자,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초과 공급의 크기는 Q2 빼기 Q1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늘어 줄어. 거래량은 Q1으로 감소하는 거지. 거래량은 현재 원래 균형 Q0에서 Q1으로 감소하고 또 이 최저가격제를 우리는 같은 표현으로 가격의 바닥을 정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 또는 가격 하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 시장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무조건 시험에는 최저임금제 나오는 거지. 자, 보자. 최저임금제라는 얘기는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의 임금, 노동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 생산물 시장이야, 생산 요소 시장이야.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 그리고 가게가 노동시장의 생산자, 공급자가 되잖아. 그래서 생산자 또는 공급자 보호, 최저임금제는 주로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주로 최저임금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나타나. 자, 그런데 자, 봐봐. 그럼 여기 암시장 형성될까 안 될까? 자, 여기도 암시장이 형성돼요. 자, 지금은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서 만약에 너네 이거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노동 가능 연령은 몇 세부터요? 15세부터잖아. 그럼 15, 16, 17세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를 해서 특별보호를 해주거든? 자, 그런데 생각해봐. 현재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어 임금이 한 5,000원인데 정부가 10,000원으로 규제했어. 땡큐지. 하지만 기업들이 뽑아 안 뽑아? 너무 비싸면. 안 뽑잖아.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10,000원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지. 그럼 이 공급자들 중에는 현재 P1이라는 최저임금, 즉 10,000원보다 최소요구 금액이 더 낮은 애들은 뒤로 가서 불법으로 7,000원, 6,000원 받고 일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법으로 강하게 규제해도 실제로 뒤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 일하는 게 가능하죠. 오케이? 특히 너네 그거 알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래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돼. 근데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 그치? 그럼 그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이 아닌 5,000원, 4,000원에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꼭 하나. 자, 최저가격제도 암시장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현재 거래량은 몇 개야? Q1개잖아.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니까. 그럼 현재 거래량 수준에서 공급량과 만나는 점이 여기지. 그러면 여기까지도 최소요구 금액이 있잖아. 그래서 암시장의 이론적 가격은 현재 P1으로 규제했지만 최대 P2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암시장의 이론적 가격. 그냥 공급 곡선의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이니까. 최소 요구 금액이 현재 거래량 수준에서 P2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가 P1으로 규제해도 암시장 형성되면 P1보다 낮고 최대 P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되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 내용인데 자, 여기도 똑같아. 그럼 너네가 볼 때 정부의 이 최저가격제 규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최저가격이 규제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되지. 그래서 높게 설정돼서 현재 초과 공급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규제가 실효성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최저 가격과 같아지면 가격 규제는 실효성이 사라지겠지. 그냥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수요가 여기까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면 그냥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공급이 감소해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최저 가격제는 이 정도가 끝이야.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여기서 사례를 뭐라고 그랬어? 최저임금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럼 최저임금제 대표적인 최저가격제 대표적인 사례인 최저임금제를 봅시다. 그래서 보자. 자, 최저임금제. 자, 시장 무슨 시장? 노동시장. 그럼 노동시장은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생산요소시장. 그럼 얘들아, 노동의 가격은 뭐야? 임금. 영어로? 이거 옛날에 강의나 처음 할 때 내가 영어로 임금의 영어로 뭐냐 했더니 어떤 새끼 킹이어 있다고 해서 나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wage. 그래서 그냥 W라고 쓸게요.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한글로 쓸게. 임금. 자, 그러면 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있는데 꼭 체크할 거, 노동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 노동의 공급자는 가게. 그치? 그리고 현재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자, 여기가 W0, 여기가 레이버에서 L0, 노동의 고용량이야. 오케이? 너네 물어보자. 1990년대 최저임금 얼마였게? 2,200원인가? 90년대 초반에? 시간당 2,200원. 생존 가능 불가능. 근데 그때는 가능했지. 왜? 그때 짜장면이 1,000원, 2,000원 할 때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짜장면 가격 기준으로 보면 돼.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보통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요새 짜장면 가격 얼마까지 올랐게? 강남은 10,000원까지 올랐지. 최저임금 비슷하게 가지. 짬뽕 미쳤어요. 그냥 짬뽕 10,000원. 차돌 들어가면 12,000원. 그래서 나는 뭐 씨발 차돌이 한 1톤 있는 줄 알았어. 찾아야 돼. 우리나라 물가 엄청 비싸졌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물가는 무조건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물가가 엄청 싸지. 근데 일본 애들은 30년 동안 안 오던 물가가 약간 올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행 가보면 일본 진짜 물가 싸. 그래서 너네 수능 끝나면 그때 이제 비행기표도 싸고 계속 엔화같이 떨어져 있으면 일본 여행 괜찮아. 일본 여행 한번 가봐. 근데 일본 좋은 건 깨끗해. 그거 빼놓고 별 좋은 거 없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마음대로 담배 필 수 있는 나라예요.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예요. 우리나라 만약에 커피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지? 쫓겨난 정도가 아니지. 과태료 내고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커피숍에서 아직도 담배 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이제 끝난 나라고. 자,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자 W1으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자 기업은 너무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량을 줄이고요.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게는 노동의 공급량을 늘려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 근데 물어보자. 초과 공급이 뭐야? 두 글자로. 실업이지. 가게는 L1, L2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기업이 L1까지만 뽑자. 너네 잘 보면 너네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편의점에 알바생 보통 2명, 3명이었어요. 아침, 저녁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주인이 알바 1명만 써. 자기가 밤에 하거나 낮에 하고 저녁에 알바 딱 1명만 써요. 왜? 편의점도 너무 많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매출액도 적는데 알바만 있으면 또 요새는 어떤 일이 많냐면 편의점 알바생의 월급 받은 돈이 사장의 이윤보다 많아. 실제로. 그냥 편의점이 너무 많잖아. 편의점 너무 힘들어. MB 때 풀었거든. 옛날에는 반경 500m 내에 편의점 못 세웠어. 법으로 보호해줬거든. 내가 MB 때 풀어버렸어. 그럼 누구만 돈 벌게? 편의점 본사만 돈 버는 거지.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반경 500m 내에 편의점을 못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편의점 생기지? 그럼 반경 500m를 못 세우면 밖에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니까 한 달에 막 편의점 사장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갔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때 3억씩 투자해가지고 편의점을 6개 했어. 그럼 하나에서 보통 700이 들어왔대, 한 달에.
그럼 6개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씩 그 3억씩 해서 18억인가 투자했는데 그래도 매달 4천, 5천씩 들어오는 거야. 그럼 1년이면 얼마야? 5억이잖아. 18억 투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근데 MBTI를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너 잘 봐. 편의점들 보면 대부분 하나 있으면 길 건너에 있고 옆에도 있고 장난 아니지. 반경 500m 내에 막 10개, 20개 있어. 그러니까 매출액이 확 줄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이제 한 200도 못 가지고 근데 알바가 250 가지고 가거든. 이거 어떻게 해? 편의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 생각해봐. 편의점들 특히 강남권 편의점 생각해봐.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50%를 가져가. 그럼 나머지 50%인데 월세 비싸냐 안 비싸냐? 너 강남 보통 조그만 편의점 월세가 800이래. 장난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줄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면 부담돼야 돼. 근데 구조적 문제는 본사가 50% 가져가고 월세가 너무 비싼 거지. 근데 유일하게 사장이 줄일 수 있는 건 최저임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원래 이 편의점 같은 어떤 자영업자들의 구조적 문제는 월세랑 본사 가맹비를 어떻게든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 못하니까 편의점 사장이랑 알바생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최저임금 올리면 알바생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알바생들 막 정부 비판하잖아.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거 무지 많아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은 게 또 뭐냐면 발렌타인데이 때. 또 발렌타인데이 때 편의점 가면 초콜릿 엄청 쌓여있지. 본사에서 예를 들어 300개를 그냥 강매로 내려보내. 못 팔면 편의점 주인이 떠나야 돼. 못 팔면 자기가 다 사야 돼. 그러면 맨날 뭐 해야 돼? 아침에 그 뭐지? 꼭 아침에 그 빼빼로 파란색, 까만색, 점심에 빼빼로 하얀색, 저녁에 하얀색, 까만색 짬뽕 이렇게 계속 빼빼로 쳐먹는 거야. 힘들게. 그래서 너는 절대 편의점 하지 마라. 되게 힘들다. 근데 이런 데 있다. 내가 있는 강남하이파고는 강남역에 있거든. 근데 거기는 학원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되게 커. 거기는 잘 돼. 근데 왜냐면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월세가 거의 1,000만 원 되는데 담배 판매로 월세를 내.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요 담배 판매로 월세 충당하는 거거든. 하루에 담배가 몇천 개가 팔리는 거야. 담배 한 값에 200원 남거든. 그밖에 안 나와. 왜냐면 너 생각해봐. 담배가 4,500원인 거 알지? 끊자. 담배가 4,500원인데 그 중에 2,500원이 세금이야. 그리고 2,000원 중에 200원이 판매 수수료. 그럼 한 개 값에 200원이면 10개면 2,000원, 100개면 2만원, 그리고 1,000개면 20만원, 2,000개면 40만원. 그럼 한 달에 하루에 40만원씩이면 20만원씩만 잡아도 기본 얼마야? 600이잖아. 그렇지 않아? 30일이니까. 600에서 1,000까지 벌어, 담배 판매. 목 좋은 데로. 그리고 여기서 또 담배 또 사주는 애들이 있더라. 니네한테 돈 받고. 그 뭐지? 인터넷만 많다 그러던데 수수료 2,000원씩 받고 일당도 또 담배 끊자. 야 얘들아 저기 술은 뭐 지금 술 안 먹겠지만 뭐 몰래 먹겠지만 대학 가면 술은 그냥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야. 영원히 같이 가는 친구야.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그냥 가볍게 한잔 하시잖아. 너는 우리나라 대학은 술밖에 없어. 가보면 알아. 니네 막 잠재력을 막 터져. 포텐이 터져. 몸에 70% 알코올이 막 폭발해요.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담배는 절대 피지 마. 담배 못 끊어. 마약이라. 내가 내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게 군대 가서 담배 배웠거든. 담배 안 피다가 못 끊어. 줄일 수는 있어 못 끊어. 나 지금 너무 답답해. 짜증나.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마약이잖아. 그래도 원래 안 필 수 있었는데 그 기집애가 왜 편지를 안 받고 연락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난 그냥 휴가 나갔다 못 만나고 이제 헤어졌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들어와서 헤어졌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다 자살하는 줄 알고 화장실 절대 혼자 안 보내서 그래서 난 안 죽어 그래도 맨날 화장실 따라오고 막 담배 펴보래.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야 담배를 끊든지 연애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해. 알겠지? 제발 부탁 담배 절대 피지 마. 부모님도 거의 다 이제 끊으셨잖아. 안 끊으셨나? 너 담배 피우면 얼마나 치사해진 줄 알아? 돈이 없잖아. 그럼 아빠 거 새벽에 몰래 들어가 한 개 이렇게 몰래 빼가지고 피다 걸려서 두들겨 맞고 그래요. 아버지가 여기서 계속 세고 있으니까 절대 피지 말자. 후회한다. 진짜 후회한다. 자 다시 이게 뭐라고요? 실업이야. 실업. 잘 봐. 잘 봐. 원래 고용량이 몇 개였어?
이제 그래도 딴 얘기하면 집중하다 또 수업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눈이 멍. 아 나 진짜. 자 이게 담배 개수라고 쳐보자 그럼. 자 다시.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하기 전에 원래 고용량 몇 개였어? L0였잖아. L0.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실업의 크기가 L1에서 L2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봐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편의점 주인들 부담되냐 안 되니? 부담되지. 그러면 원래 3명 뽑던 걸 이제 2명 또는 1명 뽑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해고가 발생. 기업들도 신입사원 3명 뽑느니 그 3명보다 조금 덜 주면 경력사원 1명 뽑을 수 있거든. 그러면 잘 봐. 굳이 따지면 원래 L0만큼 고용을 했는데 실업 중에 요 크기. 그러면 L1, L2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원래 고용량보다 줄어들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실업의 크기가 원래 고용량보다 더 큰 부분, 요 부분이 있지. 요건 뭘까? 이건 뭐냐면 잘 봐. 최저임금 전에는 고용량, 노동의 공급량이 L0까지였다고 균형에서. 근데 공급량이 확 늘어났지. 이건 뭐냐면 원래 임금 수준이 5,000원이었다가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렸다. 그럴 때 5,000원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해봤자 얼마 벌어. 그런데 10,000원? 돈 좀 되네 그러면서 노동시장으로 막 들어온 애들이야.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굳이 실업을 구분하면 원래 고용량 수준보다 적은 요 실업은 해고야. 기존에 있던 그 노동량을 자른 건데 요 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원래 일할 의사가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다다음 주에 배워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10,000원 되면 일할 만한 애 일자리 찾아봐야지 하고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가 되는 거야. 굳이 따지면. 오케이? 자 그럼 너 생각해봐. 아니 최저임금제의 의도는 좋지.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주자는데 문제는 해고가 발생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심한 게 아파트 경비시장이야. 그래서 생각해봐. 대부분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분들의 유일한 일자리가 아파트 경비밖에 없었다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아파트 입주민들 분야회에서 고도로 아깝다고. 그분들 다 해고하고 문을 다 뭐로 바꿔버렸어? 다 자동문으로 바꿔버렸죠. 자동문 설치하는데 200만 원 들거든? 근데 그거 한번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경비력에 대한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 다 해고된 거야. 다 해고. 그래서 여기 음마아파트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들 보면 경비원 수가 확 줄어들지. 우리나라에서 노인분들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죠. 노인 자살률 1위가. 최고로 높다. 20대보다 더 높아요. 경제적 이유.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너네 최근에는 백골로 발견되는 사람도 많잖아. 죽었는데 2년 뒤에 발견돼. 아무도 그 집에 한 번도 안 와. 자식들은 아예 안 와. 너희들도 늙는다. 눈 감았다 뜨면 금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 아니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했지. 그럼 봐봐. 자, 그럼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한 조건. 일단 결론부터 보자. 자, 최저임금제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잘 봐. 해고가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적어야지.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고를 최소화해야 돼. 해고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 모두의 총 노동소득이 오히려 증가해야 돼요. 오히려 총 노동소득이 증가해야 돼. 자, 그럼 너네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이런 경우 볼게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가 이렇게 있고 우상향하는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균형임금 수준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W1을 규제했더니 다시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했지만 요만큼이 뭐라고? 해고였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뭐였어? 다시 원래는 균형임금 수준 W0에서 일할 의사가 없던 애들이 일자리 찾아 들어왔지. 그럼 물어볼게. 얘네는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최저임금제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애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고를 최소화하고 총 노동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요 노동 수요 곡선이 있지. 요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그러면 자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면 해고 크기가 어떻게 되니? 당연히 작아지잖아. 해고지. 해고 크기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들아 요 사각형의 면적이 생산물 시장에서 뭐였어? P 곱하기 Q 뭐였어 아까? 판매 수입이었잖아.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니까 평균 임금 수준 곱하기 노동 고용량 하면 이거는 총 노동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오히려 이 사각형의 면적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노동소득이 늘어나잖아. 결론은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노동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져야 돼, 완만해져야 돼. 급해져야 돼.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음 주에 배워.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급해져.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급해져. 즉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고 만약에 생각해봐. 노동 수요 곡선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자 수요 곡선이 수직선 형태가 돼. 그러면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 현재 균형 임금 수준인데 자 최저임금 했지. 그러면 노동 고용량 감소해 안 감소해? 노동 고용량 감소 없이 임금만 오르잖아. 그럼 임금이 오르는 만큼 총 노동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야. 단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지만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었다고? 기존에 일을 안 하던 애들이 일자리 찾아왔기 때문에 얘네 고려하지 말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었어. 완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완전 수직선 형태면 해고 없이 그냥 임금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용어는 좀 생소하지만 다음 주에 배울 때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그럼 해고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총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기본. 그러면 우리 자 어디까지 정리됐냐면 55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개념 플러스 봐봐. 가격 규제와 사회적 잉여 변화 아까 한 거죠. 최고 가격 규제 가는 최고 가격 규제 이후의 사회적 잉여 변화 나는 최저 가격 설정 이후의 사회적 잉여 변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좀 따로 정리합니다. 좀 심한 내용 정리해 줄게. 자 이제 유경호 보자. 이게 자꾸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너는 이거 알아야 돼. 너네 중에 작년에 수능 안 본 애들이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작년에 수능의 문제점이 사회탐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6월, 9월이 무지 쉬웠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기출만 몇 번 풀어본 애들이 6, 9에 계속 만점이 나온 거야. 근데 수능 가서 어떻게 됐어? 어렵게 나왔지. 그러니까 사회문화 전법은 40대 초반 2, 3점까지 떨어지고 경제는 44 정도 나오고 원래는 대여섯 과목, 사탐은 10과목 중에 원래 대여섯 과목이 1컷이 만점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쉬웠던 과목이 지리만 쉬웠고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 생도 어렵게 나왔고. 근데 그 전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너네 보통 이제 우리 공부하면 교육청 모의고사 무시하지. 일반적으로 무시하거든? 왜냐면 3월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쉽기도 하지만 사탐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리고 재생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6, 9만 되게 신경을 쓰거든. 6월, 9월 평가원만. 근데 작년 10월 모의고사가 다 어렵게 나왔어. 그리고 기출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어떤 애들은 에이 역시 교육청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아 그래 이런 새로운 유형도 공부하자. 수능이 이렇게 나왔잖아. 수능의 사회문화랑 정법이랑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기출 유형에서 좀 벗어났어. 기출을 외웠던 애들이 다 바뀐 거지. 사문 정법에서 우르르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는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나온 거고. 그래서 꼭 알아야 돼. 기출 맹신하면 안 돼.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수능 갈 때. 어떤 선택 과목을 하든 간에. 기존의 기출 자꾸 벗어나고 있다. 자, 그럼 그런 대표적인 게 이거야. 이런 거. 잘 봐. 우상향 공급 곡선이 있고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어서 자, 시장 균형 여기야. 시장 균형 여기.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 그런데 자, 최저 가격을 규제했더니 최고 가격을 규제했더니 여기가 Q1, 여기가 Q2.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B라고 그러고, 여기가 C라고 그러고, D라고 그러고, E라고 그러고, F라고 그러면, 자, 다시.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잉이 얼마야? A, B, C. 생산자잉이 얼마야? D, E, F. 됐지? 최고 가격 규제하면 소비자잉이 얼마야? 최고 가격 규제하면 소비자잉이야. A, B, D지. 생산자잉이야. F지. 오케이? 그럼 사회적 잉여는 A, B, D, F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정부가 지금은 가격으로 규제했지. 다시 소리. 여기가 P1, 여기가 P2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1으로 가격 규제하면 소비자잉의 A, B, D, 생산자잉의 F.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가 가격 규제가 아니라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한다. 생산량을 Q1으로 규제. 그럼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Q1 이상으로 못 늘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뀔까? 공급 곡선. 야, 어떤 경우든 간에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하면 생산량이 Q1이 되는 순간 더 늘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공급 곡선 이렇게 바뀌어. 자, 여기까지 똑같이 가지. Q1 되는 순간 더 이상 늘려, 못 늘려? 못 늘리지. 그럼 가격에 상관없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 소비자량이 얼마야? 아니야, 다시. 공급 곡선 이렇게 가다가 Q1으로 규제됐지. 더 이상 늘려, 못 늘려? 못 늘리니까 이렇게 갔지. 수요 곡선과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잖아. A네요. 소비자량이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고난. 소비자량이 여기 A가 되는 거지. 생산자에게는 B, D, F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가격차랑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P1으로 규제하면 소비자량이 A, B, D인데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하면 가다가 꺾여서 쭉 가지. 저 가격에 상관없이 이제 Q1부터는 무조건 Q1밖에 못 팔잖아. 그럼 공급 곡선 이렇게 바뀌면서 수요량 여기를 만난다. 그럼 시장 가격이 P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Q1으로 규제하면 다시 이거 꼬꾸리 하나 빨간색으로 색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균형이 여기가 되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A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B, D, F가 됩니다. 오케이? 애들이 그냥 규제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잘 못 잡아서 많이 틀리니까 이렇게 굴절돼서 쭉 갔다. 여기까지 확인. 자, 뭐를 규제했다? 생산량을 Q1으로 규제했다. 오케이? 이게 2013년 수특수안에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작년도 갑자기 7월 교육청에 나왔지. 10월 교육청에 나왔지. 애들 여기서 많이 낚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프 분석적 내용이니까 이 정도도 꼭 알아놔야 돼. 한 이런 거 되게 한 20 몇 개 있는데 오늘은 다 안 해줄게. 오늘 또 힘들어하니까 여기까지 꼭 체크합시다. 아니다. 너무 많이 하면 저 문제통에서 풀면 되니까 자, 일단 진도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 풀고 자, 일단 숙제 내줄게. 자, 숙제는 그래서 테마 오늘 좀 많이 아까 내가 과제를 준 거 있죠. 봐봐. 일단 오늘 과제는 과제 9번. 오늘 아까 나눠준 거 봐봐. 과제 9번. 그 다음에 아직 못 봤어. 저 뒤에 있을걸? 한번 제목 좀 보자. 내가 지금 봐봐. 그래서 얘들아 쓰자. 과제 9번. 과제 6번. 오늘 과제는 6번, 9번. 8은 없어요. 안 주셨어요. 1번 안 줬어. 8은 다음 주에. 그래서 6번, 9번 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좀 풀게요. 교재 같이 좀 풀자.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교재로 자, 두 문제만 풀 거야. 자, 60페이지에 11페이지에 59페이지에 11번, 60페이지에 15번. 자, 역으로 풉니다. 15번부터 빨리 풀어봐. 15번부터 15번, 11번. 오늘 원래 과제 풀이 좀 해줘야 돼. 진도 좀 나가고 진도가 좀 너무 많아서. 일 번은 그래프 그리면서 같이 파악해도 되지만 아까 풀던 것처럼 그냥 수요 공부표에서 바로 들어가서 해야 돼. 자, 같이 풀자. 15번 볼게. 15번. 자, 가나 정책 중에 하나를 시한 가부터 볼게. 자, 소비자에게 개당 2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의할 거. 얘들아, 이게 현재 이거 균형이잖아. 너네가 보면 지금 균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대칭이야. 이런 거 잘 잡아야 돼. 그럼 가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20원씩 주면 수요 곡선이 보조금 20원만큼 수직으로 상향이동하지.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여기를 지날 거지. 왜냐면 여기가 20원이니까 여기도 20원이어서 그럼 가에서는 새로운 균형 가격이 60원이 되고 그때 균형 거래량이 9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원만큼 수직으로 상향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최고 가격을 40원으로 설정하면 나는 요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래량 여기에서 시장 가격은 40원에서 규제될 거고 그때 거래량은 70개로 바뀌는 거야. 되니? 그럼 이제 요 내용 갖고 이제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보는 거. 그럼 1번. 자, 가의 경우는 균형 가격이 60원으로 상승하죠. 그치? 2번. 가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얼마일까? 얘들아, 보조금 총액은 얼마냐면 자, 정부는 개당 20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장 변화 이후에 거래량이 90개잖아. 그러면 20원 곱하기 거래량 90개에서 1,800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나의 경우 시장 거래량은 80개에서 70개로 감소합니다. 최고 가격 규제. 4번. 시장 거래량은 나에 비해 가가 20개 많죠. 90개는 70개보다. 자, 그럼 5번 봐봐. 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의 지출 총액은 나에 비해 가의 경우. 자, 가부터 보자. 자, 가는 소비자가 60원에 90개를 사지. 이게 지출 총액인데 보조금 얼마 받아? 20원 받잖아. 그치? 그럼 결국 40원 곱하기 90개 지출한 거잖아. 그럼 49, 36, 3,600인데 나는 그냥 보조금 없잖아? 그냥 곱해주면 지출 총액이 47에 28, 2,800. 그럼 얼마 많어? 800원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69, 54에서 보조금 1,800원 빼도 되지만 어차피 보조금 20원 있으니까 계산 빨리 하려면 20 뺀 40 곱하기 90개 하면 되겠지. 자, 이게 전형적인 수능 유형 2점짜리. 3점은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럼 15번까지 봤고요. 자, 이제 11번 보자. 자, 11번은 이거야. 자, 11번. 자, 표는 정부기획 이전의 엑세시장 상황인데요. 자, 가격이 100원, 200원, 자, 300원,
400원, 500원. 자, 그 다음에 수요량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공급량이 이렇게 있어. 뭐 수요량은 50, 40, 30, 20, 10. 50, 40, 30, 20, 10. 자, 공급량은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딱 그럼 보자마자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300. 그럼 우리가 익숙한 자, 시장 그래프로 보면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에서 300원에 30개가 된 상황이지. 그치? 근데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X대 거래량을 40만 개로, 즉 40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준대. 그럼 생각해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이 증가할 거고 이때가 몇 개가 되고 싶은 거야. 40만 개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보조금을 주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뭐가 돼? 하향 이동하지. 그러면 중요한 건 수요는 그대로 있잖아.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40만 개 새로운 거래량이 되려면 수요량이 40만 개 그대로일 때 공급량도 40만 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수요량이 여기 이렇게 40만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공급량이 여기가 40만 개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보조금 얼마 주면 돼? 요게 일로 와야 되잖아. 200원 줘야지. 그럼 보조금 200원 주면 200원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해서 이제 여기가 40대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200원. 거래량은 40만 개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금액으로 줬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40만 개로 맞춰주잖아. 다양한 유형을 봐야 돼. 다양한 유형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기서 60페이지까지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과제 방금 말했던 대로 몇 번 풀라고 그랬죠? 9번이랑 6번. 오케이? 다음 주로 아마 이제 7, 8번 나갈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독서 좀 오늘 좀 양이 많았어. 그래서 좀 부탁인데 수요 공급 변동 이런 거 오늘 좀 힘들어도 이번 주에 계속 그려봐야 돼. 직접. 오케이? 자, 수고했어.